충격적인 사실입니다. 80대 이후에 건강검진을 너무 많이 받으면 오히려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안녕하세요. 40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좋다는 생각도 흔하죠. 하지만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나이가 되면 이런 생각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 말이죠. 검사 후에 이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나 여기에 작은 이상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은 단순히 스트레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필요 없는 검사와 그로 인해 발견된 불필요한 질환, 그리고 이에 대한 과도한 치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더 짧은 수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매일같이 제 진료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80대 이후에는 왜 특정 건강검진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 어떤 검사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또한 정말로 중요한, 꼭 받아야 하는 검사 5가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최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는 듣기 힘든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나이 든 의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짜 병을 너무 많이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8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년 열심히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바로 조직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전립선암이었습니다. 암이라는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크게 놀라셨고 즉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변을 보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겼고 방광에 관을 꽂아 소변을 빼는 생활을 4년 넘게 이어가셨습니다. 결국 요로 감염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80대 이상 남성의 70%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우 천천히 자라며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암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두어도 되는 암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처럼 검사를 통해 가짜 병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과잉 진단이라고 부르며 쉽게 말하면 병이 아닌데 병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검사 자체의 위험입니다. 아니, 검사가 뭐가 위험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검진 중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혹시 작은 용종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니 미리 확인해 보자고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 의사 선생님이 실수로 대장에 작은 구멍을 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고 무려 4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6개월 동안 계속 아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용종은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는 1000명 중 약 15명에게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합병증이 생겨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변할 수 있습니다. CT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은 몸에 축적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의 경우 새로운 암이 생기기 전에 다른 이유로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방사선 위험을 감수하며 검사를 자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건강검진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으신 83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폐에 작은 그림자가 있네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폐암인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아 2달 동안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고 체중이 8kg나 빠지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검사를 받아보니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긴 작은 흉터일 뿐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2달 동안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크게 나빠진 후였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없던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 대부분은 그냥 두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검진에서 이런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실제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80대 이상의 노인들이 암 의심 소견을 들은 후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장 문제나 면역력 저하로 인해 오히려 더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암보다 암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위험했던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약물 처방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대부분의 경우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88세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했고 할아버지는 4년 동안 꾸준히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근육통과 어지러움이 생겼고 결국 어느 날 어지러움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잘 되지 않아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85세 이상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은 것이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필요 이상의 약물 처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이며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0대 이상은 약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고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즉, 약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삶의 질입니다.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편안하게, 존엄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93세 할아버지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년 전 건강검진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고 할아버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위가 작아져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예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도 이제 다 드시지 못하고 하루에 8번에 나눠서 드셔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음식 맛도 모르고 살아요. 이게 사는 건가요? 차라리 그냥 두고 조금 일찍 가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음식 걱정, 약 걱정하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90대 이상에서 발견된 초기 암의 경우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체 수명은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삶의 질은 훨씬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에서는 단순히 숫자로서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80대 이후에는 아예 건강검진을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필요한, 꼭 받아야 하는 검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혈압은 집에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위험 없이 큰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0대 이상에서는 혈압이 약간 높은 것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히려 혈압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져 어지러움이나 낙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85세 이상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과도한 혈압 조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눈과 귀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감각입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청력이 나빠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90세 할머니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청력 검사를 통해 보청기를 맞춰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후로 우울증이 크게 호전되었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사회활동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청력과 시력 관리가 단순히 감각 기능의 회복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혈액 검사는 빈혈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당뇨 검사, 간 기능 검사 정도입니다.
이런 검사는 위험이 거의 없으면서도 치료가 가능한 중요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는 80대 이후에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0대 이상에서는 혈당이 약간 높은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을 지나치게 낮추려고 하면 저혈당 위험이 커지고 이는 낙상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는 특히 고령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낙상 위험 평가입니다. 낙상, 즉 넘어지는 것은 80대 이후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3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낙상 위험 평가는 간단한 균형 검사, 근력 검사, 집안 환경 점검을 포함합니다. 이런 검사는 위험 없이 큰 도움이 됩니다. 82세 할아버지는 낙상 위험 평가를 받은 후 집안의 미끄러운 바닥을 고치고 조명을 밝게 했습니다. 또 균형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5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우울증 검사입니다. 우울증은 80대 이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는 간단한 질문지를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분이 어떤지, 예전에 즐겁게 하던 일에 여전히 흥미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바로 우울증 검사입니다. 86세 할머니는 이 검사를 통해 중등도 우울증을 발견하셨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할머니는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다시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검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위험은 적으면서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검사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실제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80대 이후에는 어떤 검사를 피해야 할까요? 제가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전신 CT 검사는 피하세요. 온몸을 한 번에 검사해보자는 전신 CT 검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80대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우연한 발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5세 할아버지는 전신 CT 검사에서 신장, 폐, 간에 각각 작은 혹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4개월 동안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추가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국 모두 양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4개월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가짜 병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종양표지자 검사도 조심하세요. 혈액으로 암을 찾아낸다는 종양표지자 검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이 없어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암이 있어도 수치가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80대 이후에는 이런 수치의 변동이 흔하기 때문에 괜한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2세 할머니는 단순히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종양표지자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조금 높게 나와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암이 아닌 단순 염증 반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75세 할머니는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서 6개월 동안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결국 내시경, CT 등 여러 검사를 받으셨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이 더 심해지셔서 결국 약을 더 복용하게 되셨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셋째, 심장 칼슘 스코어 검사도 80대 이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심장 혈관에 쌓인 칼슘을 측정하여 심장병 위험을 평가하는 검사인데 80대 이후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칼슘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하더라도 치료나 관리 방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저용량 CT 검사도 80대 이후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 사용하는 검사로 5060대 오랜 흡연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80대 후반 이상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3세 할아버지는 40년 전 담배를 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용량 CT를 받으셨습니다. 검사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까지 받았는데 결국 단순 염증 조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과정에서 기흉이 발생하여 폐에 공기가 차는 부작용으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검사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섯째,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도 80대 이상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는 전립선암 발견을 위해 사용되지만 80대 이상에서는 전립선암이 대부분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검사 후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부작용, 예를 들어 실금, 발기부전 등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80대 이상에서는 정기적인 PSA 검사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장 내시경 검사도 85세 이상에서는 10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전에 이상이 없었다면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고 권장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장 천공의 위험이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은 더 커집니다. 또한 대장암이 발견되더라도 80대 이상에서는 수술 위험이 크게 높아져 오히려 수술 후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83세 할머니의 경우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장 천공이 발생하여 긴급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장기 입원을 하게 되셨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꼭 필요한 혈압 측정, 시력과 청력 검사, 기본 혈액 검사, 낙상 위험 평가, 우울증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의 검사는 본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에 따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고 꼭 필요한 검사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담당 의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선생님, 제 나이에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이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검사로 인한 위험은 무엇인가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좋은 의사는 이러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78세 할머니는 간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으셨을 때 담당 의사에게 이 나이에 간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간 초음파 검사 대신 낙상 위험 평가를 받으셨고 그 덕분에 집안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 운동을 시작하셔서 4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검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좋은 사례입니다. 둘째,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구분하세요. 선별검사는 건강한 사람이 질병을 미리 찾아내기 위해 하는 검사이고 진단검사는 이미 증상이 있어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둘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가슴 통증이 생겼다면 심장 CT를 찍는 것은 중요한 진단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 없이 단순히 심장병을 미리 찾기 위해 심장 CT를 찍는 것은 80대 이후에는 이득보다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이나 잘못된 양성 결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모든 검사를 다 받아보세요. 라고 권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부모님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3세 할아버지의 딸은 이 영상을 본 후 아버지께 불필요한 검사를 권했던 게 후회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할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의미 있고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검사가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쁜 소식 없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이 말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복잡한 검사나 첨단 치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들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즐거운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같은 것들이 복잡한 검사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87세 할머니는 매주 2번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십니다. 나는 병원보다 노인정에 더 자주 가. 그게 더 건강에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현명한 말씀이십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80대 이후 건강검진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건강검진은 양날의 검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80대 이후에는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검사는 꾸준히 받으세요. 혈압 측정, 시력과 청력 검사, 기본 혈액 검사, 낙상 위험 평가, 우울증 검사. 이런 검사들은 위험은 적고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반면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